업그레이드. 자, 적중률이 80%인 진단키트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저거는 가치가 없어. 적어도 명중률이 한 99.5% 정도 돼야 돼.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조건 확률을 이용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자, 이 진단 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자, 감염 판정이 떴어. 우리가 코로나 키트 같은 것 같은 경우에 감염 이거 뜨면 병원 한번 다시 가지? 그게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감염이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감염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사전 확률을 제시된 게 뭐야? 진단키트에 감염이 됐다는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때 실제로 감염될 확률이 우리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진단키트에 감염이라고 뜰 확률을 A, 뜨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리고 실제로 감염될 확률을,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 확률을 구해야 될까, 세원아? A가 B일까, B가 A일까? A가 B. 그럼 A가 궁금한 거지? 봐봐. B. 우리 X 바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설명해, 설명. 궁금한 건 X란 말이야.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 X 바 앞에 있는 X가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궁금한 게 우리는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확률은 자, B 확률을 구하는 거야. 실제로 감염될 확률. 알겠지? 근데 뭘 이용해서? 진단키트에 감염 판정이 떴을 때를 이용해서 실제로 감염될 확률을 계산해보자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예시로 우리 뭘 할 거냐면 자, 조건부 확률의 문제풀이 스키마 라고 한번 해볼게. 스키마가 우리말로 뭐지? 도식. 도식. 아하. 자, 조건 문제. 조건부 확률. 우리 옛날에 그 내신 고쟁했을 때 맨날 그 스키마 나왔었는데 기억나 말고. 자, 아무튼 자, 조건부 확률 문제에 대한 풀이법은 두 가지로 좀 제시하고 싶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스토리 라인을 짜는 거야. 우리 혹시 시나리오가 있는 게임 해본 적 있나? 명희 해본 적 있어? 막 내가 어떤 선택을 고르냐에 따라서 막 결과가 달라지는 막 결과 나오고 막 진 엔딩 따로 있고 막 배드 엔딩 있고 막 그런 거 안 해봤니? 세원이는 어떤 게임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그래서 뭐 그런 류의 게임 되게 많아. 나는 이제 옛날에 그 휴대폰 게임 중에 그 검은방이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류의 게임들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게임 개발자들은 어때야 돼? 내가 스토리라인을 좀 더 짜놔야 되죠?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스토리라인 한번 짜보고 진행하자는 거야. 자, 봐봐. 엔딩이 지금 어떤 상황 나온 거야? 진단키트에 감염돼서 엔딩이 뜬 거지? 그럴 때 우리가 뭘 보는 거야? 감염됐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스토리라인의 끝은 바로 뭐야? 진단키트 감염 엔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을 뜰 거냐면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어? 검사를 하겠지. 그치? 아니지. 실제로 이게 감염 진단키트를 쓴 게 엔딩이 되는 거니까 감염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일단 1차적인 분기가 될 거야. 알죠? 뭐 감염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가 이딴 짓거리를 할 필요도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가 될 수도 있어? 비감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의 분기가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감염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는 바이러스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은 어떤 얘기 할 수 있니? 이제 진단을 하겠지. 그쵸? 진단하면 우리 뭐 나올 수 있어? 감염됐어 라고 판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감염 안 됐어 판정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감염됐어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감염이 안 됐어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감염되었을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전체는 이제 뭐가 될까? 감염되었어 판정을 받은 전체가 되겠죠. 그치? 엔딩을 맞춰서 써주는 거야.
알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야? 그쵸? 실제로 감염되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되는 거지? 그쵸? 해서 비율 계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일단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썼잖아. 그쵸? 자, P, B 바이는 이거야 라고 식을 썼을 때 자, A 교집합 B 뭐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곱사건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P, A가 B라는 식을 썼을 때 자,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P, A 에다가 이거 양변을 곱해서 알겠지? 여기다가 뭘 곱해서? B가 A 이런 식으로 곱해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세요 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었냐면 봐봐 왼쪽에 있는 식의 의미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때? 지금 여기 우변에서는 A, B 순서대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동시 과정에 일어나는 걸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확률 계산을 쪼개서 계산해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쓸 수 있어? 내가 만약에 P, B가 I가 아니라 P, A와 B를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P, B분의 또 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똑같이 내가 PB 곱하기 P, A와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자 PB에다가 뭘?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곱사건을 어떻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확률을 곱해서 만들어주자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확률의 곱셈 정립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토리 가지로 분기로 갈 확률들을 우리가 써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감염될 확률 몇 분의 몇이게? 100분의 1이지. 다시 감염된 사람이 감염 판정을 받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라고 쓸게 이제는. 알겠죠? 자 감염된 확률 사람이 감염이 안 됐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여기는 비감염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아 일단 비감염의 확률은 100분의 99가 되는 거죠? 지금보다는 이제 이게 훨씬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옛날 느낌이긴 해. 알겠죠? 자, 비감염인 사람이 감염 판정을 받을 확률은 5분의 1이 되는 거고 비감염인 상황이 감염이 안 될 확률은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자, 엔딩 1, 엔딩 2, 엔딩 3, 엔딩 4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엔딩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일어난 순서대로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125분의 1이라고 써야 되지만 자, 우리 확률 계산은 끝나기 전까지는 약분하지 맙시다. 어차피 분수 계산할 거면 통분해야 되니까 분모를 자 굳이 훼손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500분의 4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2번 엔딩 아니야. 몇 번 엔딩 보고 싶은 거야? 3번 엔딩 보고 싶은 거죠? 자 3번 엔딩은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99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전체 비율이 자 500분의 99 더하기 50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해서 전체는 103분의 103 나누기 500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해당은 몇이야? 50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전체에 대한 보고 싶은 것의 비율 계산을 해주면 결국 내가 실제로 감염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돼? 103분의 4%가 되지? 그럼 이 명중률 80%짜리 그냥 개박살난 걸 가져와서 내가 진단 판정을 받잖아? 그럼 내가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3%도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물론 실제 감염률보다 높겠지만 자 내가 감염률이 1%에서 3%로 오르렀어. 그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겠지? 실제로 내가 저번에는 90%의 명중률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30%의 명중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99%보다는 최소 높아야 돼.
해서 이렇게 임상에서의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를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계열 사람들은 이 진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한다 라는 거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짜리 우리가 쓰면 된다 된다? 안 된다, 깨박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스토리라인을 써서 쓰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표를 그려본다. 자, 표는 어떠냐면 봐봐, 지금 카테고리가 뭐가 있어? 감염이 된다 안 된다? 감염 진단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걸린 거랑 진단된다의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단,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있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표를 한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볼 거고, 여기에 그러면 감염이라고 쓸게. 여기는 비감염 이렇게 쓸게. 여기는 감염됐다고 판정이라고 해서 느낌표 이런 식으로 쓸게요. 감염 판정받은 거야. 여기는 감염 안 됐어 라는 판정을 한 거니까 감염 X 이런 식으로 쓰고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위쪽이 뭐가 된다? 위쪽이 이게 감염 여부, 아래쪽이 진단 여부 이런 식으로 보고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어떤 사람이 진단키트에 감염되었습니다 라고 이미 판정을 받은 거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싶은 확률은 어디가 되는 거야? 그래, 바로 여기만 보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표에다가 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감염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실제로 감염되는 건 여기를 보고 싶은 거지? 해서 이 부분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계산 이제 들어갈 건데, 감염된 사람이 감염되었어 판정을 받는 거야. 봐봐, 전체 사람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감염이 일단 돼야 되고, 감염이 안 돼서 판정까지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감염된 확률은 100분의 몇이다? 1. 우리가 1%잖아, 그치? 100분의 1에다가 감염이 됐어 판정받을 확률은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비감염될 확률은 어떻게? 비감염 사람이 감염 판정받는 게 이제 우리가 빼고 싶은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다시 감염이 안 될 확률은 100분의 99고, 그리고 실제로 이때 감염 안 된 사람한테 감염됐어 라고 말할 확률은 5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 해가지고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전체는 500분의 99랑 4를 더하는 거니까 103이 될 거고, 그죠? 분자로 들어갈 건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보고 싶은 500분의 4가 들어갈 거니까 약분해버리면 500으로 다시 통분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분하지 말고 들어가자고. 그럼 어차피 계산해도 뭐가 나온다? 103분의 4가 나온다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으시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번 방법이 숙달되면 여기 두 번째 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우리가 보고 싶은 엔딩만 써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난이도는 비슷비슷할 거야. 알겠죠? 자,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식을 쓰는 건 뭐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써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1번 과정은 언제 좀 많이 쓰냐면, 노란색인데 잠시만요. 자, 1번 과정은 언제 쓰냐면, 얘는 자 확률로 계산할 때 있지. 그죠? 그래서 자 확률을 이용해서 쓰는 스토리 해서 분홍색,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확률 이용하는 스토리에서 많이 쓴다고. 그리고 경우의 수 이용한 스토리는 전체라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명수를 적어놓고 문제 푸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자 표로 푸는 건 자 경우의 수로 풀 때 조금 더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예시로 두 가지 방법을 다 나타냈으니까 사실은 어떤 거에다가 어떤 거 써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풀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난이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1번 풀이로 푸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야. 이거 파악하는 게 난이도가 높아지거든. 여기서도 분기가 막 3개씩 아니면 이제 그래야 되는 표의 칸수가 늘어나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감염이 된다 안 된다로 나뉘잖아. 근데 그거 말고 더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분기로 나눠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개념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알겠죠? 해서 문제 같이 풀고 우리 빨리 통계로 넘어가서 다시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 필수형 문제 말고
연습 문제 풀자. 자, 3번 문제 보자. 실제로 한 28번 정도에 나오기 굉장히 좋은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8번 문제를 안 푸는 친구는 어쩔 수 없어. 자, 봅시다. 3번. 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3대 2인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를 했대. 자, 그럼 남녀 비율이 3대 2다. 이것도 일단 좀 적어가고 싶고. 자, 그리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봤더니 자, 80%가 뭐래? 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그리고 20%는 뭐래? 2시간 자, 미만을 사용하고 싶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뭐라고 돼 있어? 이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자, 2시간 이상인 여학생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뭐가 되니? 한 방을 짚었을 때, 자, 뭐라고 돼 있어? 2시간 미만일 때. 자, 미만일 때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전 확률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때 뭐가 된다?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일단은 2시간 이상 여학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카테고리가 어때? 남여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카테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분류돼 있죠? 그쵸? 그래서 성별 카테고리가 있고 또 뭐도 있어? 여기는 시간 카테고리가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봐. 내가 남자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사용한다, 더 적게 사용한다 이런 게 아니야. 그치? 요거는 단순한 비율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솔루션 2로 들어갈 겁니다. 자, 표를 그려서 문제 푸는 걸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두 개 파악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슉 그어놓고 여기다가 슉 그어놔. 그리고 이렇게 슉 그어놓고 슉 그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가로든 세로든 너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 가로에다가 남자 여자를 적어놓을게. 그리고 여기는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전체 3대 2라고 돼 있는 거는 뭐야? 남자가 전체 몇 퍼센트? 그쵸? 자, 여기 두 칸에 각각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전체 60%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그 전체의 40%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여학생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어때? 이 칸에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여학생은 어디에 해당하는 비율이야? 1번, 2번, 3번, 4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퍼센트로 써놨으니까 여기다 25%라고 한번 적어볼게.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채워놓으면 자동적으로 칸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봐봐. 여기에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에 이제 15% 써놨겠지? 그리고 봐봐. 자, 80%가 이제 2시간 이상 미만도 이미 조사를 끝낸 상황이잖아. 그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봤을 때 여기에는 전체 몇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니? 80%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20%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남은 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알아 몰라? 알아요. 어떻게 채우면 되겠어? 여기에는 5%, 여기에는 55%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게 되겠지?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4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야.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에서 조건 확률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 그리는 게 더 유리해. 아까는 어때? 내가 걸리고 안 걸리고 따라서 인과관계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감염 판정을 받을 확률이 어떻다? 달라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존재하니까 얘는 스토리를 쓴 거고 얘는 인과관계라는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비율로 쓴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이제 자, 한 학생을 골라서 2시간 미만이었대.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사전 확률이 된다 그랬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비율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바로 아래쪽이 비율이 되는 거죠? 그치?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가 되는 거야? 남학생일 비율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전체를 내가 빗금친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고 싶은 비율은 바로 여기가 된다? 바로 이렇게 이쪽 빗금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물어볼 수 있어? 20%니까 그냥 20이라고 써도 되지? 그리고 남학생에 대한 비율은 몇 %야? 그러니까 5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 연습 문제 3번 넘어가고 이 정도가 28번 문제다. 진짜로.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 10번 문제도 같이 보자. 여기 딱 2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볼 게 없어. 자, 10번 뭐라고 돼 있어? 어느 라커룸을 이용하는 선수 중에서 자, 20%는 A팀이고 그리고 어때? 50%는 B팀이고 그리고 30%는 C팀이야 라고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가 범인은 A팀 선수야! 라고 말했대. 그쵸? 자, 해서 범인은 A팀이야 라고 지금 목격자가 진술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목격자가 자, 팀을 옳게 판단하는 확률은 0.99 그리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B를 A, C를 A로 판단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봐봐. 일단 판단을 했을 때 A팀 보고 A팀이 범인이야 라고 말할 확률이 0.9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B팀을 A팀이야 라고 말할 확률 몇 번에 몇이 되는 거야? 0.1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아까랑 다르게 이건 어때? 어떤 원인이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이러면 스토리라인 쓰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그냥 문제 푸는 게 유리할까? 그냥 표 그리는 게 유리할까? 이제 스토리를 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판정률이 몇이다? 90%일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구하래? A팀 선수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다시 스토리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떤 경우가 있어? 일단 도난 사건이 일어났지. 그죠? 자, 근데 실제로 A팀이 훔쳐가고 B팀이 훔쳐가고 C팀이 훔쳐갈 비율은 전체 인원수, 머리통수에 비례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가 몇 개나 나는데 처음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범인이 무슨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토리는 당연히 도난 사건이 일어날 확률부터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실제로 A팀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B팀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실제로 C팀이 가져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결과가 뭐야? 일단 A팀이 범인이에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엔딩은 뭐야? A가 범인이야? A팀이 가져가고 A가 범인이야? 라고 말한 거랑 B팀이 가져갔으면서 A팀이 범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C팀이 가져갔으면서 A팀이 범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확률이 존재한다. 스토리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지마다 자, 순서대로 확률을 기입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A팀이 범인이라는 확률은 10분의 2고 그리고 실제로 B팀의 범인일 확률은 10분의 5고 실제로 C가 범인일 확률은 10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죠? A팀 인원수가 적으니까 가능성이 아무래도 낮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A팀이 가져갔으면서 A팀이 범인이야? 라고 말하는 확률은 몇 분의 몇 차? 10분의 9가 되지? 그죠? 자, B팀이면서 A팀이라고 말하는 확률은 10분의 1이고 C팀이면서 A팀이 범인이야 라고 말하는 확률도 10분의 1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전체 보고 싶은 사건의 비율은 어떤 식으로 나오니? 엔딩 1은 몇 분의 몇? 100분의 18 엔딩 2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엔딩 3로 갈 확률은 3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싶은 비율은 뭐라고? 그래서 A팀이 실제로 가져갈 확률을 관찰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 전체 비율은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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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블을 되죠?
56분의 한 다음에 보고 싶은 확률은 18이니까 약분해가지고 뭐라고? 13분의 9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스토리 라인 짜가지고 확률 계산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 좀 그거 있는데 17번 문제 같이 보자. 17번 문제는 내 개념정리 프린트에 있는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야. 내가 개념정리 프린트를 얘를 참고해서 많이 만들었거든. 알겠죠? 자, 해서 17번 문제 딱 풀고 넘어갑시다. 자, A하고 B가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루는 율이 그냥 2분의 1이래. 그죠? 자, 그러니까 각각의 승률은 뭐가 된다? 50% 2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5경기를 자, 선승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긴다. 5경기를 먼저 이기면 상금을 어떻게 분할하 돼? 2대 1로 분할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래.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자, B가 자 2대 0으로 된 상황에서 뭐가 된대? 경기가 중단돼 버렸어. 뭐 모종의 사고가 있겠죠?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야 우리 그냥 이기랑을 계산해가지고 상금 나눠 가지자 라고 말하고 끝난 거야. 알겠지? 자, 이때 우리가 A하고 B가 나눠 갖게 되는 상금의 비가 몇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긴 사람은 3분의 1을 갖고 진 사람은 3분의 1을 갖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내가 실제로 A가 이길 비율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에 3분의 1을 곱한 게 A가 받을 상금의 확률이 되겠지? 자, 다시. 자, A가 최종 우승을 할 확률이 만약에 P가 나왔다고 칩시다. 알겠지? 그러면 분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대 1로 분배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P의 확률로 몇 분의 몇을 가져가? 3분의 2를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자, 이만큼을 A한테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B한테 줍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승률에다가 나눠주는 상금 배당률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관찰을 해볼 건데, 자, 봐봐. 그러면 결국 뭐야? A가 최종 우승 확률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B는 나머지니까 해서 이걸 계산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A가 2대 0인데 자, 최종 스코어가 5대 0으로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A가 어떻게 하고 끝나야 돼? 승리하고 끝내야 되지? 승리 W라고 쓰고 지는 걸 L로 쓸게. 알겠죠? 자, A가 몇 W? 3W 하고 끝내야 되니까 뭐라고 쓸 거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식 계산해가지고, 자, 이기는 거 썩는 거 가질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3C3 한 다음에 승률 2분의 1이 몇 번? 3번 일어났어 라고 말하면서, 자, 8분의 1의 확률로 A가 3번 다 이기고 끝날 거야. 볼 수가 있겠죠? 그치? 또 뭐가 있어? 중간에 B가 이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B가 이기는 확률도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다시 이제는 2대 0이 어떻게 끝나는 거야? 5대 1로 끝나는 거 이렇게 있겠지? 그죠? 자, 그럼 봐봐. A 기준으로는 1경기랑 2경기면 어떻게 했어? W를 한 상황이지. WW 한 상황에서 이제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3개의 W와 1개 L을 나열하는 거지.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져, 그럼 경기가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죠? 그치? 마지막에 A가 이기면서 끝나야 A가 우승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은 무조건 뭐로 끝나야 돼? A가 이긴다. W로 끝나야 되니까 이게 뭐야? W 2개와 L을 분배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경기 해가지고 맨날 경기의 확률 계산하는 건 언제나 마지막에 이기는 애가 이겨야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내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WWL 썩는 가지수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3C2에다가 자, 이기력률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지력률 2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이 2분의 1의 3승 되겠죠? 세훈이 이해 안 됐어? 됐어요. 이 계산은 뭐가 나오니 그러면? 8분의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해줄 거야?
2대 0이 뭐로 끝나는 거? 5대 2로 끝나는 거, 5대 3으로 끝나는 거, 5대 4로 끝나는 거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아 잠깐만 실제로 마지막에 W 이기는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도 해줘야 돼. 마지막에 A가 이거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16분의 3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5대 2로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미 두 판 이겨놓은 상황에서 자 어때야 돼? 마지막에 또 A가 이기고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W 몇 개? 3개의 L 하나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전체 그 L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이때도 여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자 3개 중에서 아니지 4개지 4개 중에서 자 W 세 곳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승률 패율 전부 다 2분의 1에 똑같으니까 2분의 1 내적으로 달아놓고 마지막에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끝나겠지? 다시 W가 두 개. 아 그러네요. 2개 L이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3면이랑 다시 2가 되겠죠. 승률 표현은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내적 없어서 결국에는 32분의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약분 일부러 안 합니다. 혹시 몰라서. 자 그 다음에 2대 0이 뭐로 끝나는 것도 있어? 5대 3으로 끝나는 것도 W 한 다음에 마지막에 W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지?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니? 이제 W 2개, 로스 3개 이렇게 3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나오니? 혹시 2에다가 자 2분의 1 몇승? 우승하고 마지막에 A가 이력률 2분의 1까지 해가지고 결국 나오는 식은 몇 분의 몇이 된다? 64분의 10이 된다. 뭐 약분 조금만 이따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이제 2대 0이 5대 4 이게 마지막에 있죠? 2대 4, 2대 0이 5대 5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식 어떻게 나오니? W에 한 다음에 다시 몇 개? W는 2개, 루즈는 4개 하고 마지막에 W하고 끝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확률을 다 주시면 어떻게 나오겠어? 이제는 6C2에 2분의 1에 몇 승? 6승에다가 2분의 1 곱할래 라고 하면서 결국 뭐가 나온다? 128분의 15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물론 약분해서도 되겠지만 얘네들을 죄다 다 더해주려면 어때야 돼? 128로 통분해야 되니까 약분은 우리 맨 마지막에 계산할 때만 합시다. 그러면 128분의 1 하고 뭐가 나오겠어? 8분의 1은 16, 16분의 3은 24, 32분의 6은 24, 그리고 64분의 10은 20, 128분의 10은 15, 한 다음에 128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니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 128분의 40, 60, 84, 99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럼 실제로 이제 A한테 줄 배당은 어떻게 돼? 승률 128분의 99야, 그쵸? 이제 그런데 어때야 돼? 이기면 3분의 2 주는 거니까 이만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걸 B 준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럼 128은 약분돼서 64가 되고 99 약분돼서 3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A하고 B가 나눠 가지는 상근의 B는 A한테 33을 주시고 그리고 B한테 몇 줄 줄 거야? 어이? 아씨 어떻게 실수한 거야? 조금밖에 안 줘. 제가 F 빼기 N 한다고? 계산 잘못했나? 아 잠깐만. 33대 3대 31이 나오는데 A가 너무 많이 조금 가져가는데
A가 우승하고 끝날 확률이 128분의 99. 그리고 어, 3분의 1을 준다. 아으 5번의 시합을 먼저 이기는 사람. 그치? 5번의 시합. 5대 빵으로 이기면 8분의 1이고. 아, 그쵸? 봐봐. A가 저도 받잖아, 그치? 그죠? A가 저도 받지? 그럼 봐봐. A가 최종 우승했을 때는 이만큼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A가 지잖아? A가 지면 어떻게 될 거야? 만약에 최종 준우승을 했어. 자, 준우승을 하면 일단 준우승하는 확률은 1 빼기 P가 되지. 그쵸?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을 받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A의 상금의 기대값은 얼마 정도 된다? 여기다 이걸 더해줄 거니까 뭐라고? 3분의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아니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P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써보면 3분의 1 더하기 자, 128분의 68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28분의 33이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아이고 128에 300 84에다가 128 더하기 99 해주면 227 이렇게 나오니 우리는 상금의 분배가 어떻게 되겠어? 227대 하고 남은 거 뭐가 된다? 167인가? 157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7대 157로 나눠줘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대충 2대1에 그래도 비슷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나눠주네요. 이길 때만 나눠주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그 확률론의 그 발전에 좀 시발점이 된 그 실제 그 상황이야. 그 옛날에 어떤 도박사 2명이 그 도박을 하다가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게 2대 빵으로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도박사가 파스칼한테 와가지고 스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눠야겠니?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파스칼이 대답해준 해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고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진짜로 확률이 끝났습니다. 조금 잠깐의 휴식 가지고 우리 그거 하자. 네, 이상확률 분수하고 눈썹 끊을게요. 지금 몇 시야? 6시 57. 아, 한참 남았네. 오케이, 오늘 이상확률 분수 또 끝낼 수 있겠다.
낙관을 이용해서 채점하기 좋네. 안 좋아? 그리고 뭐 4월 모의고사는 그냥 그거지. 어? 그냥 잘 보면 기분 좋고 못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6월 모의고사가 코앞인데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국어만 잘. 국어 만점? 국어만 잘 봐. 국어만 잘 맞고. 어? 녹화되고 있어? 녹화되면 잘했을 수 있지. 아니 듣기.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인 개념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시고 필수적인 공식 안 까먹고 그리고 문제 푸는 훈련 열심히 하는 게 능사다 라고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우리가 확률 같은 경우에 30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맞춰야 돼 이제는. 아니면 우리가 미적하는 친구들한테 져요. 그러니까 30번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내가 미적분 하는 친구들한테 72점까지 기대를 하겠는데 아니 22점까지 기대를 하겠는데 그 확통 고른 친구들은 무조건 26점을 맞겠다는 각오로 확통에 임해야 그 유적 애들한테 점수를 안 퍼다 줄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확률 변수부터 진행을 해볼게. 자, 저번에 우리 확률 변수 x가 뭐라 그랬었냐면 뭐라 그랬어? 표본 공간의 결과를 우리가 어떤 실수로 바꿔내는 결과의 수치화라고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그죠? 그 내가 프린트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보고 하면 돼. 아마도 그 금요일쯤에 책 줄 것 같아. 목요일 근정도. 자 해서 일단 우리가 자 결과의 수치화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내가 동전을 3번 던져. 동전 3개를 이제 우리가 던질 건데 자 이때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돼? 앞면 3개가 나오든지 그쵸? 앞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헤드 많이 씁니다. H 그리고 뭐야?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본 공간을 한번 다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표본 공간인 거야. 근데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모든 결과를 숫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지정하는 게 우리가 확률 변수를 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한다면 이 표본 공간 S의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x가 뭐인 상황? 0인 상황, 1인 상황, 2인 상황, 3인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0인 거, x가 1인 거, x가 자 2인 거, x가 p가 갑자기 나 x가 3인 상황 이렇게 전부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거든? px가 0인 확률, 뭐 px가 1인 확률, 2인 확률, 3인 확률 해서 그 확률 변수의 값이 해당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거야. 그쵸? 자, 그래서 px는 0인 확률 계산해보면 여기서 세보면 되겠죠? 전체 몇 개야? 8개 중에서 몇 개? 1개 있지. 그리고 px가 1인 확률은 1인 건, 자, h가 하나인 거 얘기하는 거지? h 하나인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그리고 어딨어? 하긴, 그럼 내가 잘못 쓴 거야, 그러면. TT. 7개요. THT.
아이씨. 미안합니다. 자,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인 건 전체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1이 되는 거죠? 8분의 3이 되는 거죠? 3 써놓고 1이라고 했네? 그죠? 자, 그리고 P X가 이 확률이 뭐가 돼? 이것도 세보면 6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6개 왜 6개씩 나와? 자, P X가 3의 확률은 전체 몇 개야? 8개 중에서 한 개인 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 0은 8분의 1에 대응하고 1은 8분의 2에 대응하고 이 P 1일 때는 3에 대응하고 3일 때는 8분의 1에 대응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X값에 대한 이 확률이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봐봐 여기 나올 수 있는 결과가 0, 1, 2, 3 같은 순서수로 계산이 돼 있죠. 자, 우리가 배웠던 순서수는 사실 자연수 정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셀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순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확률 변수가 자, 순서수이면 우리는 이런 확률 변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죠, 미안해요. 변수, 확률 변수 얘기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혹은 정수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 사람을 딱 골라서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연속적인 분포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내 키가 180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건 180.0000이 아니라 그죠? 반올림 해가지고 측정 기구로 잰 게 18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물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키의 값은 어때? 연속한 실소범위로 나오겠지? 그죠? 아니면 뭐 몸무게라든지 이것도 내가 몸무게가 만약에 13kg이 나왔어 그죠? 그렇다는 건 뭐야? 반올리면 13kg가 나왔다는 얘기죠?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자, 만약에 확률 변수가 순서수가 아니라 자, 연속한 실수범위면 그러니까 순서를 셀 수 없는 수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봐봐, 1 다음 정수는 뭐야? 2지. 1 다음 실수는 뭐야? 몰라요가 아니라 없어요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빵꾸 뚫어놓고 치속 갖고 하라고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자, 해서 연속한 실수범위면 우리가 이런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한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거고 그리고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건데 자, 봐봐.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 연속확률 변수에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단원 진입을 했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산확률 변수 배우고 여기에 대표적인 확률 변수를 배울 거야. 그죠?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고 여기에 대표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진행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산 확률 분포.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변수가 자, 순서수인 확률 분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이산의 디스크리트란 단어거든? 디스크리트 무슨 말인지 알아? 뭐라고? 이거 까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산의 그런 뜻이야. 알겠죠?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확률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식을 써보면 자, 일반적으로는 P 한 다음에 자, 라지 X로 많이 쓰면 라지 X 쓸게. 그리고 값은 우리가 스몰 X로 많이 썼었지? 그래서 P, X는 한 다음에 X, I 번째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순서수에 대한 확률 값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PI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 거. 우리 아까 계산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분포를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썼을 때 봐봐. x1을 넣었을 때 p1이 나오고 x2를 넣었을 때 p2가 나오고 x3를 넣으면 세 번째 확률이 나오겠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1에서 이 pi로 대응되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이 있으면 관계식으로 쓰면 되고 관계식이 없으면 그냥 대응 관계 화살표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고 자 질량이라고 부르는 건 각각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를 그릴 때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반영을 하냐면 확률 분포표를 많이 그릴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x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전부 다 적을 거야. 뭐 x1, x2, 여기는 x3 해서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뭐 n번째 확률 변수까지 있다고 하면 xn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는 k는 1부터 50갱이부터 했지. 그죠? i로 할 거야 이제는. 똑같은 기호를 쓰더라도 자 그리고 어떻게 쓸 거냐면 자 p 한 다음에 x가 xi 이런 식으로 써놓고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x는 x다 이런 식으로 쓰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몰 x에 x1, x2, x3, xn이 들어갔을 때 이때 확률값을 p1 얘를 p2 여기를 p3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쓸까? pn이라고 써낸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고 좀 성질을 좀 파악을 해볼 건데 봐봐 여기에 모든 결과가 적혀있지 않으면 내가 확률 변수를 잘못 기입한 거지. 그죠? 그치? 덜 센 거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p1부터 pn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모든 확률들을 죄다 적어놓으니까 1이 되겠지? 그죠? 그 첫 번째로는 내가 자 p1부터 pn까지 쭉 다 더해주면 자 시그마 한 다음에 자 i는 자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pi 그래서 확률 분포표의 모든 확률의 합은 언제나 보다 전 사건의 확률이 1과 같다라고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수들은 어때야 돼? 다 확률이 되는 거지? 그쵸?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이제 뭐야 내가 보고 싶은 사건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좀 할 수 있는 성질은 뭐냐면 얘기해볼 수 있는 성질은 내가 어떤 확률을 가져오더라도 그쵸? pi를 쓸게 어떤 확률을 가져오더라도 얘네들의 합은 언제나 값은 0에서 1 사이여야 돼 라는 거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계산하라고 미지수를 채워나갈 때 여기다가 0보다 작거나 음수를 적거나 1보다 큰 수를 적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확률이 나올 거야. p 한 다음에 이번엔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면 자 확률 변수 x가 뭐 x k부터 자 xl까지에 대한 확률을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의 값이 xk부터 xl 사이의 값으로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어차피 값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치? 그럼 다시 뭐 예를 들면 px가 3에서 뭐 6 사이야 라고 나온다는 건 그냥 3, 4, 5, 6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예를 그냥 px가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 그리고 6일 확률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3에서 6 사이 확률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한 다음에 자 i가 k부터 l까지 한 다음에 pi를 더해줄 거야. pk부터 pl까지 죄다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주사위를 위를 던져서 3의 배수 그냥 동전 똑같이 던질게.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을 4개 던질 거야. 알지? 동전 4개 던지면 자 이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하고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뭐야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동전 던진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자, 해서 계산을 했다고 했을 때 자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뭐가 있어? 0, 또 1, 또 2, 또 3, 또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가 나온 성질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좀 할 거야. 봐봐 우리 0인 거 우리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냥 16분의 1이라고 계산했다고 칠게. 알겠죠? 자 그리고 4번 나올 확률도 16분의 1 되겠지. 2분의 1이 4제곱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1 나올 확률은 16분의 4가 나온다고 치고 자 3이 나올 확률도 내가 16분의 4인 것까지 계산을 했어. 그 우리가 마지막 칸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채워넣는 게 맞겠지만 우리 모든 가로줄에 한번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6번의 확률로서 남은 칸을 채워볼 수 있겠지? 그러면 1, 4, 4, 1 더하면 10대잖아. 그러면 16분의 몇 남아? 6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확률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1일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순서수기 때문에 쪼개서 관찰해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x가 1일 확률은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16분의 4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 x가 2일 확률은 16분의 6, x가 3일 확률은 16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16분의 14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 0,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어떤 거? 전사건의 확률에서 자 0인 거랑 1인 거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쵸? 0인 거랑 4인 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0 그리고 p x가 4인 확률 이렇게 빼는 것도 가능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1에서 16분의 1, 16분의 1 빼는 거니까 16분의 1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자 대표적인 이상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표의 성질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해가지고 일단 이게 이상확률 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됩니다. 해서 확률 질량 함수로서 정의되는 분포라고 확률 분포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이상확률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이렇게 표에다가 숫자를 채워가고 그리고 가로줄의 합은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수치화 나가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풀게 하고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런 확률 변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x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내가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 어떤 행동의 결과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알겠지? 자 근데 우리 계속 내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 확률은 뭐라 그랬지? 고등적인 확률을 해서 확률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존재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확률이라는 건 전체 이 표본 공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비율이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내가 존재 비율이야 라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자 존재 비율보다 조금 더 우리가 자 잘 정의된 용어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체에 대한 존재 비율을 내가 땡땡 도수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 도수라는 단어로서의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다른 직거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자, 다시 그 존재 비율을 계산하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옛날에 평균이라는 거 한번 구해본 적 있을 거란 말이야. 평균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봐봐 똑같은 결과들도 막 나올 수 있지. 특히 우리가 시험 보면 어때? 똑같은 점수 맞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 내신 시험 말고 내신 시험 좀 단위로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모의고사 문제 풀면 어때? 뭐 88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98 똑같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분자는 자 별량의 총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별량에 해당하는 도수들이 있겠지. 뭐 84는 100명, 뭐 82는 뭐 90명 하면 이 전체 도수를 다 더하면 이게 전체 총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전체 총 개수를 적어주는 게 맞는데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아래다가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줍니다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전체 평균을 구하자는 건 자 전체 봐봐 분모가 11이지 그럼 11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자 1개의 공에는 1이 써있고 2개의 공에 3이 써있고 아니 3개의 공에 2가 써있고 그리고 2개의 공에 3이 써있고 4개의 공엔 4가 써있고 1개의 공엔 5가 써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때 써져 있는 공들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써져 있는 공들의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뭐로 나눠줘? 전체 개수인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자 보면 별량의 총합을 얘기한다면 1이 몇 개? 1이 1개 들어있지 2가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지 3이 몇 개 들어있어? 그리고 4가 몇 개 들어있어? 5가 몇 개 들어있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리고 분모는 몇이야? 전체 11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분모 11이지 그 더하기니까 죄다 쪼개버릴게. 그러면 내가 1 곱하기 11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아? 그 다음 뭐라고 써도 돼? 2 곱하기 11분의 3이야 라고 써도 괜찮지? 그쵸? 그리고 3 곱하기 11분의 2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 뭐가 돼? 4 곱하기 11분의 4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은 5 곱하기 11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은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 봐봐 1은 그냥 별량이죠. 여기 해당하는 별량 1, 2, 3, 4, 5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때 11분의 1이라는 건 뭘 말해? 전체 11개 중에서 1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랑 똑같아 결국? 확률이랑 완벽하게 동일하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2에다가 11분의 3도 마찬가지고 3에다가 11분의 2도 마찬가지고 4에다가 11분의 4도 마찬가지고 5에다가 11분의 1도 똑같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 도수의 총합분의 별량의 총합으로 계산을 해 라고 식을 썼지만 아래 쓴 식은 어때? 별량에다가 상대 도수를 곱한 거에 총합이다 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우리가 다시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미안해요. 그치 옛날 말로 해야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의 숫자보다 총합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져와서 다시 식으로 쓸 겁니다. 자 평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었냐면 도박사들한테 유래했어. 그 도박사들이 내가 이런 확률을 가진 행동들을 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거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가져갈까? 라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나타내는 교로는 자 앞에다가 E 써가지고 자 expectation 뭐게? 예측, 기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대값,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보고 싶은 확률 변수 x를 적을 거야. 그럼 이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시 별량 뭐야?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여기 상황에서는 그래서 확률 변수에다가 뭘 곱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을 곱해서 뭘 씌우자? 시그마를 세우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봐봐 우리 옛날에는 그냥 총합이라고 말해 총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없었잖아.
그죠? 이제 우리는 배울 거 다 배우고 마지막 과정으로 왔기 때문에 시그마 기호 써가지고 자, 첫 번째 별량부터 몇 번째 별량까지 마지막 별량까지 죄다 더합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바로 뭐가 돼? 바로 평균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통계 실수업 때 뭐 한다 그랬어? 별량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뭐 한다고? 대표값으로 평균을 취한다고 했지? 그죠? 그 대표값 말고 3포도로 뭘 취한다 그랬어? 분산을 취한다 그랬죠? 봐봐. 우리 그리고 하나 더. 우리 y는 한 다음에 fx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쵸? 이건 결과값의 기호로서 많이 쓰는 단어고 그치? 그리고 f의 x라는 거야. x에 대한 함수라는 걸 표시하게 되는 나타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도 봐봐. 내가 자 x에 대한 평균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로 쓸 수 있고 그냥 평균 그 자체의 기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평균의 영어 단어 뭐게? 두 글자,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에버리지 말고. 모드. 어? 모드. 아... 민. 그죠? 나도 이거밖에 몰라. 나도 이거 기억 못해. 그죠? 자, 그래서 민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평균을 EX, expectation X라고도 쓰겠지만 뭐로도 쓸 수 있어? 민으로도 우리가 좀 쓴다라는 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 구한다고 얘기했었지. 그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제 분산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던 거 기억하니? 그죠?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상대도수를 곱해서 다 더한다 그랬지? 그죠? 그럼 다시 봐봐. 우리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편차의 제곱에 내가 상대도수를 곱하고 이것의 총합을 구한다 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아까 평균이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잖아. 근데 우리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계산에 대한 별량이 뭐가 돼?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괜찮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xi에 대한 편차는 xi에서 l을 빼. l 뭐야? 평균이라고 그랬지? 여기다 expectation x 쓰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민이라고 쓸게. 알겠죠? 자, 이거의 제곱이 뭐다?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여러 개 나오니까 거기다 비율까지 p, i까지 곱하면 이게 편차의 제곱 곱하기 상대 도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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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 세원이 한번 배워서 알아. 그리고 너가 처음 배울 당시에는 그때 시그마를 안 배워가지고 아마 학교쌤이 시그마를 안 써줬을 거야. 아닌가? 가물가물하지?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떤 거 시그마까지 도입해서 이렇게 써줘도 괜찮겠죠? 근데 봐봐, 시그마의 성질은 안에 곱셈이 돼 있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래, 전개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xi의 제곱 pi 이런 식으로 쓰는 수밖에 없겠지? 그죠? 마이너스 2m의 xi pi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쓸 수밖에 없어? pi의 제곱 이렇게 아니고 m제곱 pi죠. pi 이렇게 식을 써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수 원가정을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봐봐. i가 붙어 있으면 i의 값에 따라서 변하니까 시그마 밖으로 못 내보내지. 근데 평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죠? 그죠? 해서 식을 다 보시면 봐봐. 처음 거는 xi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확률 변수를 어떻게 한 거야?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상대도수 총합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상대도수, 확률 변수를 제곱하면 그냥 x제곱으로 써주면 되죠? 얘의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그래서 자 뭐야?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식을 보면 얘는 어떻게 봐? 자 봐봐 2m이 밖으로 나가지.
그리고 xi, pi의 시그마 떼를 뭐가 나온다고? 평균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제 평균 우리 우리가 m으로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지. 괜찮아? 자, 마이너스 m제곱 나옵니다. 2m제곱 나옵니다. 자, 그리고 쓰지마 이거는. 지금 쓰지마. 이거까지 가서 ex제곱까지만. 자, 그리고 어떻게 될 거야? m제곱의 pi지. 그럼 m제곱 한 다음에 시그마 pi가 되죠? 우리 시그마 pi 뭔지 알아 몰라? 뭐예요? 뭐냐고? 시그마 pi. 이상한 1! 모든 확률이 합이니까 1 되지?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m 제곱까지 달면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얘는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m 제곱이 된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는 딱 이렇게만 배우고 끝냈거든? 이 식은 편차를 우리가 각각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시그마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못 배웠기 때문에 중3 때는 그냥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하고 그냥 끝나. 분산 구하는 법이.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자, 확률 변수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다시 자,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면 된다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평균의 제곱을 빼면 우리가 자, 뭘 구할 수 있어? 이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 공식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가 아니라 제평 빼기 평제라고 기억합시다. 뭐라고? 제평 평제라고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분포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분산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분산을 일단 분산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커멘트를 좀 달아주면 그러면 자, 평균부터 커버를 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자, 이 x제곱 이거 뭐 하려고 구하는 거게? 분산 구하려고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용도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표준편차 구하는 데도 가능하겠지? 표준편차 구했어, 영아? 표준편차. 네. 표준편차. 편차. 분산의 양의 제곱은 루트 분산. 알겠죠? 자, 루트 분산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분산은 단위가 박살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내가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쓰는 단위도 제곱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좀 커멘터리를 달아보고 여기 문제에서 말한 이제 뭐야? 분산과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 건데 평균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이제? 내가 이렇게 세로로 죄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 분산, 평균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수를 제곱을 해. 제곱을 해서 내가 만약에 자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죄다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이 흐름 조금 기억해 줍시다. 자 그냥 세로로 곱해주는 건 평균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제곱해서 곱해주는 건 뭘 구하려고 하는 거다? 분산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넘어와서 자 일단 우리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뭐 나오니? 뭐라고 써줘야 돼? 저걸로 해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내 말하기 좀 쑥스러워? 아, 나이 먹었다 이거야? 자 11분의 1 더하기 11분의 6 더하기 11분의 더하기 11분의 11분의 그래 그럼 다 더해주면 뭐 나와? 11분의 7, 13, 29, 34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평균은 11분의 34가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VX는 어떻게 구한다?
2x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121분의 34의 제곱하면 뭐 나오냐? 1156 나오네. 자, 11분의 1156을 120분의 1150 빼면 되는 거지? 그럼 2x 제곱 어떻게 구해? 다시 여기 있는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세로로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11분의 몇부터 쓸 수 있어 이제? 11분의 1 또 11분의 43, 12 11분의 92 11분의 16, 64 11분의 25 곱하기 1이니까 25 이렇게 나올 거고 다시 볼 때라 121분의 1156을 빼세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오니? 11분의 31, 95, 120 자 11분의 122 EX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뭘 빼는 거야? 121분의 1156을 빼는 거니까 우린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1320에서 1156을 빼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164 이렇게씩 써주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자 여기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11분의 루트 164 하면 2루트 4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자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이상률 분포에서는 세로로 곱하고 죄다 더합시다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 일단 두 번째 개념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불안했죠?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다 해줄 텐데 이상률 분포 마지막 개념 들어가 보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 확률 변수를 이제 배수를 하고 더하기를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번 최근 시험 봤잖아. 오늘 시험 보고 왔잖아요. 자, 그럼 우리 평균을 내볼 수 있겠지. 원점수의 평균. 그죠? 이 원점수가 만약에 내가 모든 점수가 다 10점씩 올라. 그러면 내 평균은 어떻게 될까? 10점 오르겠죠? 그럼 다시 내 모든 점수가 갑자기 반타작이 됐어. 그럼 내 평균 점수 어떻게 되지? 반타작이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산과 표준 편차도 만약에 내가 모든 변량이 똑같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아니면 똑같이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 확률 변수의 평균 그 확률 변수를 변환시켰을 때 그 변환시킨 확률 변수의 확률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해보자가 자 이제 이번 단은 마지막 주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됩니다. 해서 지울 거고 그리고 다시 중요한 개념들만 좀 언급하고 진행할게. 자, 확률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모든 y값이 준비돼야 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쵸? 자, 해서 일단 10부터 적어주면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거 확률 질량 함수가 뭐가 나온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상률 분포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p 한 다음에 x가 xi 확률은 뭐랑 같다? pi랑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xi와 pi 사이의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 알겠지? 자, 간단한 예시로 우리 이것만 풀어볼래?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자 x는 k다 이렇게 확률이 나오고 이게 10분의 k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k는 1, 2, 3, 4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노잼 n분의 k야. n 상수고 k는 1, 2, 3, 4, 5까지 있어. 얘네 값은 뭐게? 15. 왜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에 그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전사권의 확률이 된다 그랬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자 모든 확률은 0에서 1 사이이다 라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야? 시그마 pi는 뭐가 나온다? 자 이렇게 위끝 아래끝 안 쓰는 거 전부 다 더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시그마 pi는 언제나 보다 1이다 라는 거 중요했었지? 그리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 xi, pi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제평, 평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시그마 x는 루트 vx
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진입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예시는 이제 지우고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확률 변수 자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EX랑 EVX랑 시그마 X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렇게 변환시킨 1차 변환시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E 한 다음에 자 X 플러스 B는 뭐가 될까? 모든 확률 변수가 B씩 더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엄밀한 공식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시그마 한 다음에 뭐로 바뀌어 이제 xi 플러스 b에 뭐가 된다? pi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다시 시그마 xi pi는 뭐가 돼 여전히? 똑같이 ex가 돼. 시그마 bpi는 뭐가 될까? b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의 똑같은 수가 모두 똑같은 수가 더해졌을 때 평균은 그냥 뭐가 돼? 원래 평균에다가 b 더해준 거랑 똑같은 수가 나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좀 마킹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모든 점수가 자 이제 b만큼 올랐을 때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죠? 자, 그럼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는 우리 처음에 원래 공식대로 한번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원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평균이 뭐가 된다고? b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써야 되는 식이 편차의 제곱인데 자 편차가 자 xi 플러스 b에서 그치? 뭘 빼는 거야? e 한 다음에 x 플러스 b를 빼주고 이걸 전체 제곱하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pi가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럼 다시 ex 더하기 b 뭐라 그랬어? ex 플러스 b랑 같다 그랬지? 자 그럼 결국에 이 식이 그냥 m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면 b가 날아가게 되면서 원래 평균식이랑 완벽하게 동일해지죠? 자 해서 똑같이 뭐가 돼? 그냥 vx랑 똑같아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달리 말하면 봐봐 분산이라는 건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모든 애들이 똑같이 올라가면 퍼져 있는 정도가 바뀔까? 안 바뀌겠죠? 전체 그냥 상향 평준화되는 거지. 얘네들의 분포는 떠들어져 있는 정도는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봐봐 상수를 더하더라도 분산의 값, 3포도의 값은 바꾸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다시 시그마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b를 해버리면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그냥 시그마 x랑 똑같겠어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분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똑같아 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그래서 다시 자 상수를 더하는 것는 자 3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2의 AX를 봐. 그럼 다시 내가 모든 시험 점수가 반토막이다 버리면 평균도 반토막이 나겠지? 그쵸?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쓰면 얘도 A의 EX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A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엄밀하게 자 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제는 AXI에다가 PI를 곱할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X의 A였던 게 전부 다 A배가 된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뭐래? 당연히 A의 EX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지? XI, PI는 시그마에 넣어버리면 EX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쓴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도 똑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일단 조금씩 쓰기 전에 얘기를 해보면 우리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모든 애들이 A배가 되면 값도 A배가 되고 평균도 A배가 되지? 그럼 편차는 몇 배가 될까? 그냥 A배가 되겠죠. 다시 내가 원래 값이 3이고 평균이 2야. 그럼 편차 몇이었어? 1이었지. 근데 전부 다 3배가 돼. 9하고 6이 되지. 그러면 편차 몇이 돼? 3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3배가 되니까 차이도 3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편차는 3배가 되면 편차의 제곱 몇 배가 되겠어? 어? 뭐라고?
그쵸? 3이었으니까 이제 3제곱배가 되니까 9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분산은 편차가 3배가 되고 제곱을 하는 거니까 a배가 되고 제곱을 해서 a제곱 vx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된다? 자 시그마 한 다음에 다시 axi에서 am을 빼는 걸로 바뀌게 되지? 평균도 a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에 제곱의 pi를 곱해줄 거니 자 제곱 밖으로 a 제곱이 나가겠지? 그래서 a제곱 vx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보면서 자 봐봐 곱셈 전체 배수는 분산의 어떻게 돼? 제곱배로 반영이 되겠죠? 왜? 분산은 제곱의 표준이었으니까 이라고 생각해줘 자 그리고 시그마 ax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로트 씌워주는 거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절대값 a 한 다음에 시그마 x라고 얘기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서 자 봐봐 배수는 실수배는 자 분산에는 몇 배? 제곱배 그리고 시그마에는 그냥 똑같은 실수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하고 빼기에는 3포도는 영향을 안 받지만 자 3포도가 배수에는 어때? 분포가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이에 자 이제 ax 플러스 b를 하면 a배를 하고 b를 더한다는 얘기지? 그럼 원래 평균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a배를 하고 b를 더하면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v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b가 별로 의미가 없이 어떻게 해주면 된다? a제곱에 vx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자 시그마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에는 영향을 안 받지만 a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절대값 붙이시고 시그마 x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는 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실바 더해준 거는 뭐만? 평균에만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기억해주면 자 오늘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될 거고 문제 풀고 마무리를 좀 합시다. 지금 몇 시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직 별로 시간 안 됐잖아. 문제부터 보고 낼게. 자 10번 문제부터 보자. 지워도 돼? 자 왼쪽에 제일 중요한 거 남겨놓고 진행할게요. 자 10번 p x가 x일 확률이 뭐라고 나와있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 k 이렇게 나와있고 가능한 x의 값이 자 2, 3, 4, 5다 라고 나와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얘기 없으니까 우리는 2, 3, 4, 5 넣었을 때 값이 모든 확률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 시그마 p i는 뭐다? 1이다.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한 다음에 x에다가 1부터 몇 가지, 2부터 몇 가지 넣을 거야? 5까지 넣을 거죠? 자 2부터 5까지 넣는 상황에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의 k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야? 마음분수꼴이죠? 일단은 분수꼴이니까 분분수분해 먼저 해주시면 세원아 지금 어떻게 써야 돼? 일단 k를 밖으로 내보내고 일단 10부터 바꿔야지. 큰 작작하기 전에 얘를 내가 a 얘를 1이라고 생각하면 ab분의 1은 b-a분의 1에다가 뭘 해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서 10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b-a는 뭐 나와? 뭐 나와? 1 그럼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k는 이미 밖으로 내보냈어.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낼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수열이야? x에 대한 등차 수열되는 상황이지? 근데 어때? 등차 수열 공차가 1 등차 수열에 1 차이 나니까 다음 한 관계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면 큰 작작으로 대입을 하긴 할 텐데 어떻게 대입하면 되겠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 거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C가 어떻게 나와? K에다가 3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씩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K 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4분의 21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K가 4분의 1인 거 알았으니 결국 자 X가 5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5 넣어주면 6 곱하기 7 한 다음에 분자는 4분의 21 나올 거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뭐라고? 8분의 1이라고? 8분의 1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재밌죠? 안 재밌어?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같이 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 풀어봐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어때? 확률이 미정계수죠? 그쵸? 확률이 미정계수일 때 뭐부터?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줍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 써주는 거 봐. 자 시그마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죄다 더해주면 자 K분의 뭐가 나와? 4C 0부터 4C 4까지 더해준 식 나오지? 그럼 R은 0부터 4까지 하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 K 이렇게 들어가죠? 자 얘는 일단 분자 다 정리하면 뭐가 나오니? 태훈아? 16 나오지? 어떻게 구했어? 1 플러스 1에 네, 제곱 이항 정리 이용해가지고 전개식이 일반항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듭 제곱 없으면 그냥 1의 R승 1의 4 빼기 R승 넣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의 4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고 분모는 K가 되겠지? 이거는 얘네들이 식이 간단하긴 한데 나중에 어려운 거 나왔을 때도 우리가 전개식의 일반항으로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2에 4승 되는 것도 우리 옛날에 봤었잖아. 모든 이항계수의 합은 1이다. 기억나? 아니 2의 거듭제곱이다. 기억 안 나면 쓰고 할게. 자 우리 이항 정리에서 뭘 배웠었냐면 자 시그마 한 다음에 R은 0부터 N까지 한 다음에 NCR 해주면 NC 0부터 NC N까지 전부 다 더해주라는 얘기지? 언제나 값이 뭐가 나와? 2의 N승 나왔잖아. 이거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의 이제 원리를 먼저 좀 보여준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워서 2의 4승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K분의 몇이라고? 16이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되니까 K는 뭐야? 16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수를 채워주면 16에 32에 48에 64에 8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어떻게 쓸 수 있어? P X가 자 3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자 35보다 작은 건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지? 그죠? 자 그러니까 Px가 16일 확률이랑 Px가 32일 확률을 더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 자 K가 16이었으니까 16분의 1 K가 16이니까 16분의 4 해가지고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어 라고 말해주면 실용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해서 넘어갑시다. 자 12번 문제도 바로 봅시다. 죄다 이상한 요령수네. 우리 20번까지 풀 때까지 기다리세요. 달립시다. 자, 응용해라.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 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라고 돼 있어?
평균이 5일 때 그때 뭘 구하래? B-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어때? 확률이 뭐야? 확률이 미정이지. 그쵸? 그럼 일단 뭐부터? 시그마 PI는 뭐다? 1이다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줘야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란 얘기가 나와요? 6분의 5란 얘기가 나오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평균이 5라 그랬죠? 그치? 우리 이상을 분포해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표를 그리고 어떻게? 세로 곱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 x는 하고 식을 쓰면 자, 3a 더하기 6분의 5 더하기 6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뭐라고? 5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3a 더하기 6b가 뭐였다? 6분의 25였구나 라고 얘기하면 요 식과 요 식을 뭐해서?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면 답 나오겠지? 연립은 누구의 몫이야? 바로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B랑 A 구해주세요. 10번 줘도 돼? 네. 자, 봅시다. 자, 14번. 세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바닥에 떨어진 면이 2, 4, 6, 8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확률은 전부 다 어떻게 써? 4분의 1로 동일하겠지? 어떤 값이 나오는 거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자, 2, 4, 6, 8 다 더하면 몇이야? 20이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해보자. 자, 20에서 맨 아래에 2가 있으면 18이 되겠지?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4가 맨 아래에 있으면 16이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 아래에 있으면 14가 되고 확률은 4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뭐가 있으면 8이 있으면 나머지 합은 12가 되고 확률은 똑같이 4분의 1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 한 다음에 상대변수 x가 그냥 x일 확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하래? vx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문제니까 자 vx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평균부터 구해야지. 평균 어떻게 구해? 세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해서 일단 평균부터 구하고 시작을 하면 뭐가 나와? 4분의 한 다음에 16, 18, 14, 12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6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왜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끝에 더하고 2배 해. 자 그럼 뭐가 나온다? 15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야? vx 구하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다시 이 x 제곱은 뭐가 되는지 구해야 되니까 자 제곱하면 324 제곱하면 256 제곱하면 196 제곱하면 144 되는 거 알고 있으니 다시 마찬가지로 세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x제곱은 뭐가 나와? 4분의 한 다음에 324 더하기 256 하면 580 나오지? 그리고 196 더하기 144 하면 340 나오지? 그 580 더하기 340 하면 뭐 나와? 92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920을 4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255 나오는 거 확인할 수도 있겠... 뭐야 250 아니야? 230 35 30 235 230 자 23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결국에 vx 어떻게 구한다? 제평 평제 해가지고 분선은 5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해서 넘어갈게요. 자 15문제도 같이 봅시다. 자 상금이 걸려있는 뽑기가 있는데 자 상금의 귀대 금액이 2,000원이 되도록 할 때 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뭐야? expectation x가 들어있는 그 제비들의 아니 토끼들의 평균이 2,000원이 되도록이니까 자 평균 expectation x가 2,000이 되도록 우리가 전체 토끼의 수를 조절해보세요 라고 돼 있는 상황이네요. 자 봐봐 상금이 20만 원인 게 있고 그리고 뭐인 게 있어? 2만 원인 게 있고 그리고 빵원인 게 있겠지. 그죠? 자 2만 원에 몇 개 들어있대? 한 개 들어있고 2,000원짜리는 2,000개 2,000개? 10개 아니야? 그리고 얘는 K개 들어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균 써주면 어떻게 나와? K 플러스 11분의 1 얘는 K 플러스 11분의 10 얘는 K 플러스 11분의 K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평균 걸려면 세 로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세 로로 더해주면 K 플러스 11은 공통이니까 바닥에 남겨두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돼? 40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얘가 평균이 뭐가 되고 싶어? 2,000이 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200이 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K는 뭐가 된다? 180가 된다. 그러면 이거 뭐야? 진짜 거의 안 나오겠죠?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6번하고 17번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고 자 18번 문제 같이 해봅시다. 자, x가 나오는 확률이 자, a 더하기 마이너스 1에 x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에 곱하기 b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expectation x가 몇이다? 11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럼 봐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확률 변수와 확률 간의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가 xi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i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표를 괜히 그리지 말고 왜? a 더하기 b랑 a 빼기 b가 그냥 번갈아서 나오겠지 그죠? 자 바로 식으로 넘어가서 문제 해결해봅시다. 그러면 이 x는 영상 나오고 있네 태훈아? 네. 자 이 x는 하고 식을 세워주면 시그마 한 다음에 x가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어? 1부터 20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그쵸? x는 1부터 20까지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 x에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1에 x에 b 이렇게 식 써주면 자, 식 어떻게 나와?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 시그마 x는 1부터 20까지의 x하고 그 다음에 식 어떻게 나오니? 시그마 한 다음에 x는 1부터 20까지의 자 마이너스 1에 x에 b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b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1부터 20까지 하면 뭐가 나와? 210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10a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번갈아서 나오겠지? 번갈아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다 여기 되겠지 짝수계니까? 그쵸? 마일풀이 하면 그래서 b는 그냥 없는 거랑 다름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해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식은 뭐야? 원래 이게 더 먼저긴 한데 자 확률 변수가 미지수지? 그치? 그럼 우리 무슨 식 쓸 수 있어? 시그마 x는 1부터 20까지 진짜로? x가 1부터 20까지라고? 그 이렇게 보여도 뺀 못 가잖아. b는 두 개로 다 구하는데? 아 x 곱해지는구나. 미안해요. 자 x 이렇게 식 쓰고 가야 돼. 미안해. 자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얘는 다 더해주면 a 플러스 마이너스 1의 x승의 b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20a로 끝난단 말이야. 그치? 여긴 어때? 마일풀이 반복하니까 b는 안 나오지?
그럼 얘가 1이니까 일단 A는 뭐라고 봐라? 그래 A는 자 20분의 1 나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210A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식은 어때? 자 B는 똑같이 곱해지는데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해서 나오는 교대 수열이 되는 상황이죠?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 나올 때는 두 개씩 잘라서 봅시다. 자 그럼 식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5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나오니? 이거 두 개 더해주면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에 19 더하기 20 했을 때도 얘네들의 쌍이 한번 뭐가 된다? 그러면 총 1이 몇 개 나온다? 10개 나오니까 결국 값은 210A 더하기 뭐다? 10B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자 A가 20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21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10B를 더하면 자 뭐가 나온다? 2분의 22가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11이니까 B는 뭐라고 말하는데? 20분의 1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니 둘이 더하면 10분의 1이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고 자 19번 문제 같이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평균이 m점이래.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 자 그런데 t가 뭐라고 돼 있어? a 곱하기 자 시그마분의 x-m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b를 할 거야 라고 나와 있을 때 얘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 되게끔 해봐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 x에 대한 1차 변환을 한 거지? 그죠? 1차 변환했을 때는 더하고 뺀 거는 더 똑같이 더하고 빼주면 되고 곱한 거는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데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의 적용 방법이 조금 다르다 라는 거 생각해 줍시다. 자 그럼 일단 평균부터 얘기를 할 건데 평균은 x가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따라가 주면 됩니다. 봐봐 처음에 x 여기 있었지 뭐 해버려? 처음에 뭐예요? x의 제일 먼저 하는 연산이 뭐야? m을 뺀다지. 그러면 처음에 평균이 뭐가 돼? 0이 되죠? 그리고 시그마로 나누지. 그럼 시그마로 나누었죠 여전히 0이죠? 근데 뭐 해버려? a를 곱하지. a를 곱하면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0에다가 a 곱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해? b를 더했으니까 마지막에 평균은 b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럼 b가 몇이 되면 되겠어? 그래 b가 80이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 표준 편차는 뭐만 보면 된다고? 개수만 보면 되지? 그쵸? 처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는데 처음에 뭐해? 자 m 빼는 건 아무런 의미 없지? 시그마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 우리 표준 편차는 배수에만 영향을 받잖아. m 뺀 건 의미 없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처음에 시그마가 1이 되지. 그 다음에 뭐해? a 곱하지. 그럼 1에다 a 곱하면 뭐가 돼요? 그래 a, b 더해봤자 변화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a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a는 뭘까? 10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요 식은 우리가 다음 단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볼 거야. 사실 세원이도 본 적이 있거든. 봐봐 어떤 확률 변수를 가져와도 자, 어떤 확률 변수를 가져오더라도 이 x를 자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꾸잖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잖아.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이야. 언제나. 자, 어떻게 되겠어? 평균은 뭐가 되게? 평균. 그래 난 종교분포라고 말한 적 없어. 물론 종교분포 구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평균은 뭐가 돼? 영아 알아? 알잖아. 뭐야?
봐봐 나누는 거 봐봐 x가 원래 평균 m이겠지. m에서 m 빼면 뭐 나와? 0 나오지? 0에서 시그마 나머지 숫자가 0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평균은 0이고 그죠? 표준 편차 뭐가 되겠어? SD라고 쓸게. 뭐가 되겠어? 그래 평균은 1이 되지? 그래서 평균을 0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너네 표준 점수라고 알고 있니? 표준 점수가 점수를 원점수를 어떻게 바꾸는 게 표준화야? 명 알아? 야 표준 점수 어떻게 구하냐고. 표준 점수가 어떻게 바꾸는 건지 알아? 어? 아, 그래 성적표 뒤에 있는 거 어쨌든 그거 보고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나는 수시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자 봐봐 우리 표준 점수라는 게 이 원점수라는 확률 변수 있죠. 그죠? 이 원점수를 어떤 변수로 바꾸는 거냐면 자 평균이 100이고 내가 5등 나오면 평균 대충 그 표준 점수 100점 나와. 그죠? 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를 자 20으로 바꿔주는 분포가 바로 원점수가 됩니다. 아 표준 점수가 됩니다. 몰랐어? 그 표준은 아니. 아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자 그래서 표준 점수가 140점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자 내가 원래 자 아니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어. 바꿔주는 거라서 자 내 원점수가 x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표준 점수를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주냐면 일단 이런 분포로 바꿔주는 거야. 평균 0, 표준 편차 1로. 그럼 봐봐 내가 배수를 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돼? 표준 편차가 되지?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돼? 더해주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내가 바꾸고 싶은 표준 편차 곱해주시고 내가 바꾸고 싶은 평균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만들고 싶은 평균을 더해주고 이렇게 식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 20으로 바꾸는 건 뭐야? 20으로 곱해주는 건 표준 편차를 곱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어떤 확률 분포든 내가 원하는 확률 분포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이 표현법 우리가 한번 기억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확률 변수 조작할 때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마도 다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이거 다 풀어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에 한번 들러서 명의는 토요일 나오겠지. 금 또는 토에 와서 해오시는데 자 이거 풀어오면 돼. 조건만 해요. 금 또는 토에 이걸 하라고요. 네? 뭐라고? 금 또는 토에 금 또는 토엔 책을 말하시면 되고 책을 숙제는 우리 이거 풀어봅시다. 이거 알겠죠? 올 오르템으로 4단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수특 우리 책 맨 뒤에 있는 거 알겠죠? 하고 금토에 책 받아봅시다. 안녕.